인사하는 날 갑자기 얘기를 하고 통보를 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즉흥적인 대통령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우리 소통하는 대통령은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도 저렇게 쓰고 난 다음에 뒷골이 땡기겠지. 그렇죠. 진짜 바뀌는 건 맞나? 아직 그렇죠. 우리는 결론을 못 내렸어. 그렇죠. 그걸 사설에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난 대통령님을 못 믿겠어. 이게 조금 그렇지. 드러나는 거예요. 사설 정진석 실장 임명과 기자문답 이제 정치하겠다는 윤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거기에 뭐 질의응답도 주고받고 1년 5개월 만에 질의응답도 주고받고 더 야당과의 관계에서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도 하고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이 변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하지만 결코 일회성 행사나 말로 그쳐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아니다. 국민은 윤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다. 아무리 경륜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참모로 둬도 대통령이 독선과 불통에 갇히면 소용이 없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과 부인으로 인해 일어난 각종 논란에 대해 아무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끝까지 침묵했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 의대 증원 문제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수렁에 빠뜨렸다. 여당 내부에 번번이 간섭하며 3번이나 비대위 체제로 몰았다. 참모진을 누구로 교체해도 이런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국정 정상화는 힘들다. 라면서 그 다음에 얘기는 김이나 평론가가 소개해 주세요. 같이 보고 있으니까. 놓쳤어요 지금. 놓쳤어.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대통령은 당연히 정치를 해야 하는 자리다. 아 거기구나. 네. 여야와 각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된다. 비판을 듣고 방향이 틀렸다면 고쳐야 된다. 총선에 진 뒤 비로소 정치를 하겠다니 만시지탄이다. 정진석 실장이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나라와 사회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특검 문제는 물론이고 의료 파행 사태, 노동, 교육, 연금개혁, 민생대책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이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모든 난관 극복하는 출발점은 결국 대통령 본인이 바뀌는 거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100% 완전히 못 믿겠어요 우리는. 한참 깔아놓고서는 한참 막 그래요 대통령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대통령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서는 이렇게 못나가지고는 나는 대통령님은 완전히 못 믿겠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까? 과연 안 바뀔 것 같은데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못 믿으니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다 못 믿었어. 네. 당신부터 바뀌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바뀌었다고 우리는 보진 않아.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바뀔 거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한 걸 볼 때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의 칼럼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칼럼이에요, 사실. 경향신문 김민아 요즘 칼럼니스트라고 쓰고 있죠. 그거를. 경향신문에 직업이 칼럼니스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라고 돼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의 화려한 부활 이게 칼럼의 제목입니다. 네. 이 제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에 이 대통령실 홈페이지 가면은 김건희 여사 사진이 없답니다. 지난해 12월 12일이 마지막이래요. 넉 달 넘게 두문불출했기 때문인데 그리고 총선 사전투표도 비공개로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했죠. 이런 걸 보면은 총선에 미칠 김건희 리스크 영향을 축소하려는 대통령실의 노력이 눈물겨웠는데 총선이 끝나니까 사정이 달라지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 같고 곳곳에서 존재감이 드러날 것 같다. 그게 지난번에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유력 검토설이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토된 바 없다라고 밝혔는데 거기까지는 뭐 흔한 일인데 공식 라인이 공식 부인했는데도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들이 검토한 건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사 홍보 담당 라인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은 MBC 기자 시절부터 김 여사와 알고 지냈으며 비공식 라인 관계자들은 김 여사와 가깝거나 인연이 있다고 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공직기강 문란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인사 조치도 없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 가칭,
조직으로 바꿔 부활시키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해서라고 하는데 실제 이유가 그렇다면 폐지하기로 한 시민사회수석실을 없애지 말고 개편하면 될 일이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네. 안 없앤답니다. 또 시민사회수석실을 또. 그러게요. 뭐 좀 후보군도 얘기가 그렇죠. 나오더만. 전광삼 전 박근혜 정권 때 춘추관장이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두고 보기로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법률수석실은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의혹 특검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 같고 정작 시급한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설치는 뒷전으로 미루고 세금으로 용산 로펌 운영하겠다는 것 같다. 거기다가 최근에 디올백 전달한 최재형 목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근데 그 경찰은 좀 창피하지 않냐? 그래요. 영부인은 누가 어떻게 스토킹을 하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감을 느껴야 된다. 그러면 이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경찰은 필요하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입건을 왜 했냐 이거죠. 그럼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을 말아야지. 그리고 일단 피고가인을 입건했으면 피해자 조사를 해야지. 그거 왜 안 하냐 그러면. 이상하다. 아니, 상대를 누구를 가해해서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자를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자 그렇죠. 말도 안 듣고 영부인이 떨었다는 거 아니야. 명품백 그렇죠. 받고 막 바들바들 떨은 거야? 무서워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총선 이후 검찰 압박에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를 하는데 올해 초에 김 여사 소환 조사하려다가 대통령실과 갈등 빚었다는 설이 화다하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불소추 특권 갖는 이는 현직 대통령뿐인데 윤 대통령은 헌법에 없는 특권을 배우자에게 선물하려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저 정치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 중앙일보에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함의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함의가 작지 않다. 비선 의혹, 관저 정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인기 말에 이런 표현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는데 윤 대통령은 이 박근혜 씨를 수사해서 탄핵으로 이끈 국정농단 특검팀의 주역 아니었느냐. 이런 말들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결정적으로 어디서 부활을 하는 것이냐.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22일 공식 방한 일정을 시작을 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배우자 카르멘 제오르타 제타 여사와 함께 입국을 했다. 김 여사도 정상회귀 관료에 따라 공개 석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공식 활동 복귀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앞두고 있는데 이 영수회담이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적이가 될 수 있는 회담이다. 아내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천명이 필요하고 그 한마디야말로 총선 민의를 겸허하게 받들인다라는 증표가 될 것인데 그걸 할까요? 네. 여기에 할 것이냐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보여줬잖아요. 이미 보여줬잖아요. 안 한다는 걸 다 보여줬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